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입니다. 오늘은 입춘이라고 해서 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봄. 스님 뭐 봄이에요? 벌써 한참 추운데 그래도 계절상 봄입니다. 입춘. 오늘이 엄격히 따서 24지 계절 처음이 음력으로 음력 1일 설이지만 동양학적으로는 입춘날을 시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입춘날이 음력 올해 정월 초 하룻날로 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음력으로는 1월 14일 계사일 뱀날 토요일입니다. 탄생은 빨간 앵초가 되고 탄생석은 바이컬러 아메시스트, 2월달 탄생석은 자수정이 됩니다. 탄생목은 포플러 나무가 탄생목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 한번 보겠습니다. 2004년입니다. 부산시장이었던 안상년 씨가 자살했습니다. 안상년 전 부산시장은 수레회비로 복역 중이던 2004년 2월 4일 부산 구치소에서 자살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입지적인 인물로 통했던 그는 1998년 부산시장 선거에 당선돼 강한 추진력으로 4년 임기를 마치고 2002년 재선됐습니다. 부산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성공대로 치르면서 공직생활에 절정을 맞는 듯 했으나 2003년에 10월 진흥기업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죠. 신명형을 구형받고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시점에 동성여객에서 뇌물 3억 원을 받은 협의가 추가되면서 밝혀지자 목숨을 끊었던 일입니다. 또한 2012년 태백시 광단에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강원도 태백시 장성과학소 금천경에서 2012년 2월 4일 저녁 8시경 깊이 975m경에서 갑작스런 폭음이 들렸습니다. 조모씨 56세와 광부 9명이 모연탄 채탄 작업을 위해 갱도에 들어간 지 3시간이 조금 뒤였습니다. 다행히 산소가 많지 않아 큰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조씨 등 2명이 숨졌고 동료 광부 7명이 크게 부상을 입은 사고였습니다. 2017년 2월 4일입니다. 화성 동탄 메타플러스 상가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2월 4일 오전 11시경 경기도 화정시 동탄 메타플러스 아파트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동탄 세터포인트 몰 B동 3층에서 뽀로로 어린이 테마파크 철거 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됐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부상자 47명과 사망자 4명이 발생했고 사망자 4명 중 2명은 철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고 나머지 2명은 피부관리실 직원과 고객으로 반대편 20m 떨어진 두피 관리실 내부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윤한덕 씨가 사망했던 날입니다. 1968년 8월 8일 날 나셨다가 2019년 2월 4일 날 가신 의사입니다. 1986년 광주 제1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3년 전남대학교 응급의학과를 나왔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된 후 2002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문을 열 당시 응급의료기획팀장으로 합류해 2012년 7월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됐습니다. 특히 응급의료 전용 헬기, 닥터 헬기라고 하죠. 곤역 외상센터를 도입했고 국가 응급진료정보망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2019년 2월 4일 설 연휴 중 중앙응급의료센터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던 분입니다. 오늘 절기는 입춘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입춘은 24절기 중에 하나로 정월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태양 환경이 315도에 드는 때이고 양력으로는 2월 3일 또는 2월 4일이며 간혹 2월 3일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전 2월 4일이 되겠습니다.
대한과 우수 사이에 놓여 있고 1년 중 봄이 시작한 날이라 하여 입춘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때를 즈음해서 설날이 되겠죠. 음력으로는 대개 정월이므로 새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날 보면 집집마다 옛날에는 대문에다가 입춘대길 건양다경, 입춘이 봄이 들어왔으니 큰 복이 들어오고 가정 내 무사하고 태평하라는 문구를 써서 붙입니다. 농가에서는 보리를 뽑아보고 그해 농사가 잘 될지 어떨지를 점치기도 하고요. 또 음력으로 한 해에 입춘이 2번 드는 해도 있습니다. 이때를 쌍축년이라고 해서 그해 결혼하는 길하다고 받아들였고, 입춘이 한 해도 없는 달이 있습니다. 그걸 무춘년이라고도 하죠. 또 입춘날은 삼재팔란, 여러분들이 아시 9년마다 들은 삼재팔란에 입춘시에 들어서 3년 있다가 다음 3년 후에 입춘날 나간다 하여 매년 입춘날 사찰에서는 입춘 소멸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세계 암의 날입니다. 월드 캔서 데이입니다. 매년 2월 4일이 월드 캔서 데이는 2005년 국제암 억제 연합에 의해 제정됐죠. 이날은 2000년 2월 4일 새천년을 위한 암 대항 세계 정상대회담에서 채택된 파리 헌장에 호응하여 시작된 세계 암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암의 충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둘째, 현존하는 해결책에 대한 인식을 증진한다. 셋째, 지식을 행동으로 옮긴다. 넷째, 집단적인 책임감과 행동을 고무하는 운동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암 캠페인의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와서 어떤 분, 생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스님입니다. 1911년 2월달 오늘 태어나신 분, 전북 남원에서 태어난 지월 스님은 16세에 출가해서 오대산 월정사에서 지암 이종옥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후 상원사 하남 스님 밑에서 수학했습니다. 스님은 25살 되던 해 범어사에서 율사 일봉 스님에게 구족계를 받고 금강산 마하연에서 만공 스님을 모시고 정진을 계속했고, 스님은 금강산 마하연 만공 스님 회상에서 수행하던 어느 날 문득 환영이 만들어낸 텅 빈 몸뚱아리가 곧 천진스러운 부처로 변한다는 경계를 호련히 깨달아 채택했다고 봅니다. 개안의 경지에 오른 것이죠. 중요성은 스님 스스로 몸으로 실천하면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스님들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았으면 물론이고요. 스님은 행자들에게조차 말을 낮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 행자들이 잘못한 일을 보게 되면 아무개 행자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점잖게 말해 오히려 아랫사람들이 당황스러워 했다고 합니다. 도량 안에서 마주치면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지월 스님이 먼저 합장 반배로 예를 갖추는 등 당신 먼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열반을 앞두고 몸이 편찮으실 때 봉선사에 주석하던 운하 스님이 문병하게 위해 찾아왔을 때 운하 스님이 스님한테 스님, 화두가 들립니까? 물으니까 지월 스님은 내가 내 집을 두고 어디로 가는가?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스님 상자들이 스님, 염라대왕이 보십니까? 질문을 하니까 스님은 내 눈에는 아직 안 보여 라고 대답을 했다고도 하죠. 1973년 몸이 쇠약해져 자리에 눕게 되자 지월 스님은 제자들에게 수행력이 모자라 이렇게 눕게 돼 면목이 없습니다. 놀지 말고 수행 열심히 하세요 라는 말을 남긴 채 1973년 3월 27일 세수 63세 범납 47세로 열반에 들었던 스님입니다.
다음은 우리 곁에 왔던 시인입니다. 김지아 씨입니다. 1941년 2월 4일 날 태어나 2022년 5월 9일 날 가신 시인입니다. 본가는 김해이고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044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김영일이죠. 1973년 4월 소설가 박경리의 딸 김영주와 결혼하여 토지를 저술한 소설가 박경리의 사위가 됐습니다. 1969년 시 황토끼를 발표하여 문단에 정식으로 데뷔를 했고 필명은 지하였는데 이것이 굳어져 이름처럼 사용되면서 이름을 지하라 하게 됐습니다. 1970년대 유신 독재에 저항하여 투옥됐다가 1980년부터는 동성향의 철학과 한국의 전통 사상을 아우르는 생명 사상을 제창했습니다. 시집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오적시 300 등이 있고요. 회고록에는 흰 그늘의 길과 저서 김지아 사상 전집이 있습니다. 2019년 11월 25일 부인 김영주 토지문화재단 이사장이 향년 73세로 별세를 했고 본인은 2022년 5월 8일 향년 81세의 나이로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별세를 했습니다. 전 축구 선수였고 현재는 축구 감독이었습니다. 설기현입니다. 1979년 2월 4일 생입니다. 현 지도자로서 포지션은 윙어였습니다. 강원도 정선군에서 태어나 삼처 성덕초등학교와 강릉 상업고등학교를 나왔고 강원대학교에 입학하여 로열 엔트워크 PC에 입단했습니다. 2001년도 졸업하여 학사 학위를 받았고 2000년 1월 23일 뉴질랜드와의 친선 경기에 데뷔를 했습니다. 2002년 FIFA 월드컵, 2006년 빌다 월드컵에 참가를 했고요. 특히 2002년 FIFA 월드컵에서 거스 히든크 감독이 이동국을 과감히 제외시키고 대체 자원으로 발탁된 후 16강 이탈리아전에서 후반 막판 천금 같은 동점골을 넣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대한민국의 4강 진출에 큰 공헌과 2006년에 FIFA 월드컵의 프랑스전 후반에 크로스 패스를 날려 공이 조재진 머리에 닿았고 그 공은 결국 박지선의 발에 맞아 천금 같은 동점골을 넣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선수 은퇴 이후 2015년 성균관대학교 축구부 감독 대행을 맡게 되고 2019년 7월 K리그 1 성남FC의 전력 강화 부장에 투입됩니다. 2020년 시즌을 앞두고 김종부의 후임으로 K리그 2의 경남FC 감독으로 부임하며 처음으로 프로팀 감독을 맡게 됐던 분입니다. 지금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떠들썩한 분입니다. 1983년 오늘 난 분 강성태입니다. 공부의 신 대표자입니다. 경북 문경시 점촌에서 태어났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전학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사업가이자 공신닷컴 설립자이다 유튜버입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에 재학 중이던 2006년 교육봉사 동아리 공신을 만들어 유명해졌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던 중 대학 졸업과 동시에 별도의 소셜벤처 공부의 신을 창업했죠. 교육봉사 동아리는 현재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로 인가된 상태고 MBC 공부의 제왕에 출연했으며 KBS 드라마 공부의 신의 자문으로 참여하여 공부 부분의 드라마 대본을 직접 작성하는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대중들에게 이름을 널리 알게 됐습니다. 이후 유명세를 바탕으로 일선 학교의 청소년 기관 등에서 멘토링과 공부법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연예인 이상으로 광고를 꽤 많이 찍었죠. 특히 공익 광고 모델을 많이 했습니다. 도박 중독 광고로 정부 광고성을 수상하기도 했고
돈을 받지 않고 사회적 기업 제품을 여러 번 홍보해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나 통일부의 공공기관 영상도 찍었고요. 기업 광고는 노트북, 휴대폰, 비타민, 전자사전 등을 찍었으며 공신폰, 강성태폰이라 불리는 스마트폰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왔다가 가신 기일 맞는 분 보겠습니다. 자칭 강의 일제 등단을 하시면 국보 1호 양주동 올시다 하시는 양 박사입니다. 1903년 8월 16일 오셨다가 1977년 2월 4일 날 가신 시인이고 문학평론가, 국문학, 영문학자, 문학번역가, 수필가, 문학교수였습니다. 본가는 남해고 호는 무해로 경기도 개성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1928년에 일본 와세다 대학 영어 영문학과를 나왔고 평양 숭실 전문학교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1923년 동인지 금성으로 등장하여 30년에는 시집 조선의 맥박을 펴기도 했습니다. 1919년에 엄상석과 함께 발간한 문예공론의 평론은 이른바 절충론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1967년에 동국대학교 교수로 부임하면서 1954년부터는 대한민국 학술원 종신 회원이 됐습니다. 1950년대 이후 자신을 가리켜 국보 1호라고 칭하고 다녔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에피소드도 전해집니다. 10살 연하였던 타나 스님에게 오대산에서 일주일간 장자 강의를 들은 뒤에는 타나 스님에게 오체투지로 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양주동은 타나 스님을 가리켜 장자가 다시 돌아와 제 책을 설해도 오대산 타나 스님을 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양주동 교수님은 3인칭 대명사로 남자는 그놈, 여자는 그년이라고 쓰자고 제안한 일도 있습니다. 1977년 2월 4일 향년 73세로 별세했습니다. 양주동 박사님의 강의가 있는 날 어느 날 저희는 운동 연습 시간이라도 꼭 한번 들어보고 싶어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매력이 있어서 양주동 교수님이 오셔서 특강을 할 때마다 저희는 운동 연습 시간을 빼먹고도 가서 이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989년 함석헌 민주운동가이십니다. 1901년 3월 13일입니다. 태어나셔서 1989년 2월 4일 날 가신 독립운동가이시죠. 종교인이고 시민사회운동가였습니다. 광복 이후 비폭력 인권운동을 전개한 문필가로 활약한 그의 본가는 강릉이며 호는 신천입니다. 벌어 CR 바보세일이기도 하고요. 1919년 3.1운동에 참여했다가 퇴학당한 후 사무원과 소학교 교사 등을 전진하다가 1928년부터 1938년까지 오산학교의 교사로 역임합니다. 해방 후 47년 월남했습니다. 이후에 성서, 강해 등을 하다가 56년부터 장준하의 사상계에 참여하여 정치, 시사 등에 대한 평론활동, 신앙활동, 반독재 민주화 운동 등을 하게 됩니다. 그의 종교는 초기에는 일본 유학 중에 우치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아 무교회주의자였다가 중기에는 기독교에서나 후기에는 장로회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1989년 2월 4일 서울대학병원에서 향년 87세로 별세를 했습니다. 혼성듀오로 있던 현이와 덕이의 멤버 장덕입니다. 여성 싱어송라이터, 작곡가, 음반 프로듀서입니다. 음악적으로는 당시 대한민국 음악계의 수준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코드워크와 보이싱을 보여주면서도 단번에 신드롬을 될 만큼 뛰어난 멜로디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녀가 활동했던 시기에는 여자 싱어송라이터가 손에 꼽힐 정도로 드물 때로 1984년 데뷔한 이선희조차 여자가 감히 작곡을 한다는 편견 때문에 1996년 10집에 와서야
자신이 작곡한 곡을 앨범에 실었으며 본격적인 싱어송라이터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장덕은 심지어 여자 가수가 바지를 입고 다니는 것조차 신기했다고 정설아와 이선희, 장덕이 여자 가수 바지 삼총사라고 적힌 잡지 기사마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장덕의 작품 개수는 총 136개, 생전 약 300여 곡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고, 현이와 덕이 앨범 4장, 솔로 음반 9장, 참여 음반 30장, 10여 편 영화 출연을 하였습니다. 1961년 4월 21일 서울 중구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장덕의 아버지는 장귀상은 서울 시립교향악단 첼로리스트였고, 어머니는 서양화가 이숙희입니다. 장덕 집안은 전형적인 예술가 집안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장덕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될 때 그녀의 부모는 이혼했고, 장덕은 도봉산 사찰인 청기와 집에서 1년간 살았다고 합니다. 1975년 4월 만 13살 되던 장덕은 오빠와 함께 드래곤 레츠라는 듀엣명으로 통기타를 메고 아메리칸 엠버스 클럽에서 열린 미 8군 주최의 파티 무대에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장덕은 1977년부터 79년까지 10여 편 영화에 주 조연으로 출연하면서 85년 6월 장현, 장덕 남매는 7년 만에 재결합 현이와 덕이를 결성하며 타이틀곡 너 나 좋아해, 나 너 좋아해를 비롯 이제는 안녕, 그대의 투정, 해바라기, 사랑 등의 곡들이 수록된 정규 2집 너 나 좋아해, 나 너 좋아해를 발표를 했습니다. 1990년 2월 4일 서울 마포구 염리동 진주 아파트에서 감기약과 기관지 확장제 소량의 수면제를 복용해 복약 상승으로 28세의 나이로 쏘쿠사했습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 여러분 알뜰살뜰한 여러분들의 좋은 하루 마감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